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적 기업 창업 4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사회적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회적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메자닌 아이팩 주식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자닌 아이팩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박상덕 씨로 이분은 2009년도 북한 탈주민 중심으로 세터민의 희망 기업이라는 어떤 모토를 걸고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골판지를 제조해서 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그 매스컴도 탔던 회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골판지 값이 굉장히 원료값이 추가되면서 2018년도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목받았던 것은 북한 제1호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이고, 특히 이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성공기업의 모델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만 21억 원에 넘는 매출을 올려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를 받았었고, 특히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2016년 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골판지 원료값이 치솟으면서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은 좀 힘들게 법정 관리를 기시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아무튼 세터민들이라는 특정 계층의 어떤 그 취약계층이라는 세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또 사회적으로 또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적 모델로 상당히 인상이 남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용으로서 한빛예술단입니다. 한빛예술단은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으로서 2003년도에 김양수 씨가 창단해서 해마다 약 10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빛예술단의 특징은 전부 다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의 지휘를 김종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 맡으면서 처음에 시각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힘써온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에서 2003년 한빛 플러스 앙상블로 시작해서 현재는 한빛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모던 팝밴드 블루오션, 브라스 앤 타 앙상블 등 세 팀을 갖추고서 장애인 인식 개선 콘서트, 사랑 더하기 부산교도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음악회 등 1년에 약 100여일씩 무대에 서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인 또 빵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은 양성필이라는 사람이 미래 파티시를 꿈꾸는 지적장애인들의 배움터라 해가지고 직접 시장에 3급 이상을 고용하여 지적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자존감을 회복해서 지적장애인을 훈련시켜서 제과제빵 및 음료를 제조 판매하며 카페형 매장으로 전문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중 베이커리보다는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서면지점과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교육과 서비스 교육, 물품 정리 교육 등을 하는 어떤 그 지적 장애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이 자립하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일원으로서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부산 지역의 성공적 사회적 기업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비즈라는 토탈 의료관광 전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즈는 대표자가 이용주 씨고 러시아 의료관광 환자 유치를 통해서 건강검진, 번역 시스템 및 원스톱 고객관리 개발을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어떤 의료관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통역과 검진 결과지의 번역 및 간병 서비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또 러시아 말고도 또 다른 또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료 어떤 우수한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의 어떤 그 고객들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과 어떤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우수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제공형의 중심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뭔가 어떤 그 취약계층이나 어떤 필요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또 이렇게 잘 등장하는 업체가 충남교육연구소입니다. 충남교육연구소는 캐치프레이즈가 농촌 문제 교육으로 푼다인데 원래 이 충남교육연구소는 사회적 기업으로는 2010년도에 인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도에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이 모여서 이론과 현장성을 갖춘 교육 제공을 경쟁 위주 교육이 아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모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의 상징이던 시골에 있는 충남에 있는 폐교를 고쳐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인재들을 키워나갑니다. 또한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골에서는 마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을과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마을 공부방을 마련해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리 잡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도 활성화해서 주 5일제 시험과 맞물려 주말학교를 개설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또한 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교들을 운영하며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하면서 농촌 고유의 가치와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농촌 교육의 희망을 탐색하면서 주요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문화학교 느티나무 사업, 학교 지원 사업, 지역 사업, 교육연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연수소는 어떻게 보면은 농촌 문제를 교육으로 푸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은 훌륭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행복한 학교재단은 아이들이 행복한 방과 후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2011년도에 나경수의 여러분들이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K 지자체 등 교육청 등과 함께 설립해서 지금은 좀 수치가 달라졌겠습니다만 201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16,000명 수강생과 540명 고용 창출했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또한 우수 강사와 안정된 일자리 학교 실력 향상 특기 적성 개발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 후 강사 일자리 및 교육 해결을 한 앞에 우리가 봤었던 충남교육연구소가 농촌교육의 희망을 어떻게 제시했다면 비슷한 컨셉입니다만은 행복한 학교재단은 아이들이 행복한 방과 후 학교를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음악을 통한 힐링정도사 노신사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사밴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은 2013년이라면 무려 80년대 후반부터 강영식이라는 우리가 예인교회 목사이신데 이분이 데오빌로 뮤직 노신사밴드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본인이 직접 교회 사람들과 함께 부산대 정문 앞에서 80년대부터 거리 공연을 하면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승화시켜서 음악교실이라는 것을 저렴형으로 재능기부 또한 시장형은 문화공연 및 일반 대상 악기 레슨을 하고 또한 재소자 교활 음악회 및 교수도 재소자 합창단 5을 창립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콘서트로서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노신사밴드는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어떤 힐링을 하는 힐링 전도사의 사회적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사회적 기업의 하나인 안심생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생활은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07년도 10월에 고용노동부로 인정받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안심생활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2007년 10월에 그래서 김정순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안심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심생활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방문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어떤 그 거동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복지용구 판매를 한다든지 또한 또 예를 들어서 대여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매출은 모릅니다만 2013년도에 매출이 약 35억 정도, 직간접 고용인원은 720명이 이를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사회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고령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시설급여보다는 또 재가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설업체의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요양보호사의 어떤 질,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심생활 같은 이런 그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검증이 된다면 아마 이쪽에서 우리 이쪽 시장은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또 어떤 고령층 환자들의 어떤 수요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재가급여에서 좀 더 안심하고,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어떤 생활을 노인들의 어떤 재가급여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혼합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오가니제이션 어떤 요리라는 오가니제이션 요리라는 사회적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가 즐거운 요리, 재료와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요리, 배움이 곧 나눔이고 성장인 요리. 그래서 이 기업도 2008년,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한영미 씨가 주축으로 해서 오가니제이션 요리로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터이자 쉼터로 우리가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어떤 인력의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외식업의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셰프 스쿨, 그 다음에 식문화 컨텐츠 개발, 외식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혼합형 음식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한 또 이 기업도 상당히 혼합 기업으로서는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는 업체인데,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기업은 SK와 행복나눔재단과 지역 NGO, 지자체, 정부의 다양한 협력 모델로 설립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시락 사업은 SK에서 먼저 결시가동지원 도시락 사업을 통해서 공공급식 사회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 그 다음에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했던 사업이
NGO와 지역 NGO와 지자체, 정부와 협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다자간 협력 모델로서 SK가 먼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기관이 제도관리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혜자를 발굴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과 NPO 기관이 함께하여 사회적 기업의 좋은 모델의 시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시락의 사업은 결식아동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눈 도시락, 요즘 또 우리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지금 그 취약계층이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지역사회에 있다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식사를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많은 그 노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취약계층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일자리도 또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그 계층들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아짐으로써 사회적 어떤 그 격차가 해소되는 좋은 사회적 기업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창의역, 과거에는 기타형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제 창의혁신형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형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홍명희 씨라는 분이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제 기업명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는데 이 아름다운 가게가 유명해진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때문일 겁니다. 박원순 시장도 아름다운 가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셨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게의 캐치프레이즈는 물건의 재사용, 요즘 많이 나오는 리사이클, 그 다음에 업사이클,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서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도우모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수익 배분을 통한 나눔, 지역 주민의 기증을 통한 물품의 순환을 실천하는 지역 공동체로서 주요 사업은 재사용 나눔 가게, 공익 캠페인, 자선 나눔 사업, 공정무역, 국제지원 모금 사업 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의 활성화를 띠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창의적 신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은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갈 때 공정한 여행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내가 제대로 여행을 내가 정말로 만족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여행, 지속가능 여행으로서 어떤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뜻이 있는 그런 공정여행 상품을 개발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대한학교 로드스쿨라도 운영하고 있고 대한여행 전문가라서 일반 여행사들이 추구하는 어떤 수익형 사업보다는 정말 사회적 가치, 어떤 여행의 컨셉인 어떤 관광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여행을 가서 내가 직접 그 현지인들과 공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 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 창의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는 놀이단이라는 업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놀이단이라는 업체는 버려진 것을 새롭게 살린다 하고 싶은 일로 사회를 바꾼다 해서 놀이단은 예술도 삶도 놀이단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놀이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아주 다양한 어떤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펼쳐서 실적으로 이제 요즘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하나로 우리나라의 어떤 봉준호 감독의
위상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산업의 위상이 바뀌듯이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놀이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퍼포먼스 문화, 그런 예술이나 삶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창의혁신 연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공연, 창의 공연, 그 다음에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사업이나 교육 사업, 디자인 사업,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놀이터를 리모델링함으로써 이제 과거에 우리가 딱딱하게 그냥 놀이터에 모래가 있고 이런 뭐 시소나 있던 이런 놀이터를 정말 남녀노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이단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창의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쉐어하우스 우주 주식회사입니다. 쉐어하우스 우주 주식회사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2035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공유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청년 주거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거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부가 서비스라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이벤트, 뭐 여가와 레저 할인 서비스, 의식주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를 우리가 이제 우주인이라고 여기서는 칭한다고 합니다. 거주자가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단순히 싼 집이 아닌 양질의 문화와 폭넓은 교류가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집을 추구하면서 우주인들의 동반 성장을 모델하는, 최근에 어떤 그 집값이나 어떤 그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잘 대상과 타겟팅을 정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건강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과 나눔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08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대전광역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의료인들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을 이용하고 있고, 환자 권리 정책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건강한 삶, 건강한 마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환자를 사람답게 대하는 조합원 가족 주치의가 있다. 사이트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고 참여 이용하는 협동조합 병원이다. 이익이 생기면 배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한다. 지역 주민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건강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제안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의 건강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홍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홍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농업 공동체를 꿈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풀무학교와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홍동지역의 많은 시설 기반과 인적 기반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 및 도농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한편 농촌 여성 인력의 생산 가공 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정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한 생산 소비자 공동체를 구현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서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인을 소개합니다. 이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은 달동네에서 핫플레이스, 감천문화마을은 원래 아마 여러분들이 뭐 1박 2일 내지는 뭐 여러가지 뭐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원래 6.25 전쟁 후 산비탈 경사지에 생긴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는데, 이 달동네를
우리가 2009년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원금으로 10점의 미술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골목에 미로미로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골목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유명해진 곳이 바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회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감천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카페나 맛집이나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새롭게 어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